요일에 꼭 만나는 분이십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거래일이 이제 사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뭐 12월 배당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혹시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뭐 다사다난했던 올해 정시도 사흘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마지막 주에 사실 이제 그 배당 부락을 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 수요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배당락 효과는 27일 목요일 날 생기는데 아까 뭐 배당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재정절벽 이슈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기대감이 좀 많은데 두 가지를 좀 나눠드리면요. 사실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과거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투자 기간 자체를 과거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시작하는 것이 실제적인 실제 수익률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말 자체는 이미 배당 투자를 위한 어떤 투자 자체는 지난 9월달 이전에 들어왔어야 됐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라도 지금 만약 이번 주에 최소 오늘 하루 정도 수요일 정도 기회가 있죠. 오늘 조금 그래도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 보니까 뭐 일부 증권사에서 올해 주요 배당 예상 종목들의 어떤 그 종목 리스트하고 예상 배당액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투자분이 많이 아시듯이 이제 통신주에 대한 어떤 배당 증가 기대치가 좀 높죠. 올해 같은 경우도 KT가 한 2,025원 정도, 그리고 SK텔레콤이 한 7,938원 정도 배당을 한다고 하니까 현 주가 수준으로 시가 배당률로 환산하면 대략 5%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타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세아베스트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통신주는 오늘 정통부에서 이동통신사 과징금 실제로 보조금 우려 때문에 이슈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이슈 나오고 나서 사실 결과 지켜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제가 많은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제 만약에 오늘 사가지고 수요일 전에 팔아버리면 이제 시세가 나면은 팔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그 시세가 안 나면은 배당락 이후에 가져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이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 이후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은 방어적 섹터에서, 그리고 약간의 시세도 많이 오르지 않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KT라든지 SKT, 한전 KBS 많이 있습니다만은 KT라든지 세아베스텍, 그리고 이런 종목에 조금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 고르기보다는 통신주 쪽에서는 KT, 그리고 철강주 쪽에서 세아베스텍, 그리고 한전, KPS 정도만 약간 추천 전략으로 좀 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 네. 이번 주는 원래 월 초에 금감원에서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인위적인 수익률 조작을 막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걸 보면은 물론 뭐 배당락을 노리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12월 절부 들어서 이미 선제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하루에 2천 이상 들어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 조금 더 들어와서 시장을 확 잡아당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프로그램 베이시스 흐름 자체가 워낙 콘텐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7일 목요일에는 배당락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키 맞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잔고 부담보다는 오히려 배당락 전까지는 프로그램 매수 유입, 그리고 목요일 이후부터는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출회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약간 반대편에서의 어떤 생각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좀 걱정이네요. 그러면은 올해 연말에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비차익 매도가 나온다면은 연말 실질적으로 27, 28일에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27일이 될 것 같죠. 배당락 당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 아침에는 개발락을 합니다.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아침에 개발락 한 보통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죠.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이후에 보통 이제 채워놓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번 주에 워낙 27일 데드라인이죠. 미국 재정절벽 어느 정도 보면. 그 이슈를 좀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 저는 하방률이 조금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 쪽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꼭 그렇지만 않지 않나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예,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만약에 오늘과 내일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일단 배당을 받고 가는 전략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 관련 종목으로는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KT나 세아베스틸, 한전 KPS처럼
바닥 다진 종목이 오히려 안전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12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수도 상승을 조금씩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면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다라는 분위기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일부 종목군에서는 하락폭이 깊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재정절벽 이슈 이번 주도 역시나 좀 불안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좀 하락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지수가 하락하는 것보다 가장 안 좋은 것이 횡보하는 겁니다. 지수가 횡보하게 되면 이제 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IT주가 밀리는 것처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차익 욕구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실제로 약간은 그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 사실 뭐 우리 분위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절벽 이야기 딱 보면 이번 주 허지부지하게 하면서 연내까지 불안감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느낌 잠깐 받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 금요일에 지수 조정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방어주 섹터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는 건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네. 항상 일정 부분 이제 그 포트의 비중 차이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방어주는 먼저 12월 달에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섹터 중에서 저는 오히려 유통업종, 사실 신정부 접어들어서 유통업종에 대한 규제는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업종 전체적으로는 조금 네거티브합니다만은 업종 내 차별화 전략은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한 3종목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롯데 피인수되기 전까지는 75,000원까지 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딱 사명을 롯데 하이마트로 바꾼 이후부터는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 자체는 아직 4분기단 실적 부진 전망 그리고 롯데와의 시너지 자체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노려야 된다는 그런 정권사 시각이 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6만 5천 원 정도 초입 정도면은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롯데그룹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금융비용 감소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공략 가능하지 않겠나 보겠고요. 백화점주 두 번째 중에 백화점주 사실 최근 안 좋은데 딱 신세계만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신세계가 이렇게 조금씩 기관의 러블콜을 받고 있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신세계도 실제적으로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이름 자체를 조선호텔 신세계 면세점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면세 사업, 즉 돈 되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롯데쇼핑이 제일 먼저 갔었죠. 그래서 롯데쇼핑의 주도주 아래 신세계의 재반격도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유통주주 안에서 말씀드릴 것은 홈쇼핑주인데요. 현대홈쇼핑하고 NS홈쇼핑은 지난주에 국세청 과징금 받았습니다. 네. 약간 불공정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는 CJ홈쇼핑하고 GS홈쇼핑 같은 그 규제의 어떤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약간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모멘텀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드라이버를 건다면 홈쇼핑 중에서 다 온전한 게 아니라 역시 GS 홈쇼핑에 대해서는 투자하기는 좀 유효하다 그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신정부 관련해서요, 뭐 각종 규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통주 골치 아프다, 에이 보지 말자 이런 분들도 사실 제 주변에 좀 있던데요.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 전략을 가진다면 오히려 또 틈새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종목 언급을 좀 주셨는데 롯데하이마트 이름을 좀 바꾼 이후에 롯데 효과를 본격적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신세계 면세 사업 본격적으로 좀 돌입한 만큼 역시나 메리트 있겠다라는 말씀 함께 들었고요. GS 홈쇼핑 역시나 뭐 관련돼서 이야기 좀 많은데 다른 홈쇼핑 주에 비해서도 역시나 좀 메리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꼽아주셨어요. 선별적으로 이 세 종목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본다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랠리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유통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시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내년의 테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슈죠. 바로 이제 내년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방송이 전환되게 됩니다. TV 보게 되면 개그맨들이 재밌게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런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러한 이슈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최근에는 다루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상 미리 앞서가는 이데일리 방송 아니겠습니까? 제가 5그레이를 남겨놓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12월 달 접어들면서 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지상파의 기존 아날로그 방송인 전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긴 우리 일반 시청자님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방송이 가능한 수신용 컨버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케이블 같은 유선 업체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인데, 즉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다 수혜지를 뽑을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셋톱박스를 구매해야 된다면 원래 1위 업체는 이제 보통 휴맥스인데, 제가 최근 12월 달에 주가 흐름을 좀 분석해봤더니 휴맥스보다는 오히려 2위 업체 홈캐스트의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위성방송 관련해서 셋톱박스 업체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 홈캐스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방송 송출 서비스 업체입니다. 방송 송출 서비스 KMH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만약 디지털로 전환되면 송출 이용료, 수수료 자체가 벌써 2배로 뻥 뛴다 그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거꾸로 생각할 때 KMH의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자체가 2배로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8,000원 정도에서 상당히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만은 조금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KMH에 대한 관심도 좀 괜찮지 않나 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콘텐츠 유통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좋아집니다. 뭐 SBS 콘텐츠 초보도 있고 KTH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종목 중에서 KTH에 많은 좀 비중을 둡니다. KT의 어떤 기존 통신에서 비통신 부분에서의 조직 개편, 그리고 그쪽에서의 사업 수익을 위한 캐시카우를 위한 KT의 어떤 주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이하고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1등주보다는 약간 현재 수준에서 펀더멘털과 수급 성장력,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 셋톱박스에서는 홈캐스트, 방송 송출 서비스에서는 KMH,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는 KTH라는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이데일리 TV도 시청권역이 더 넓어졌죠. 시청자분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관련주로 해서는 셋톱박스 관련해서는 홈캐스트, 그리고 방송 송출 사업 관련해서는 KMH, 콘텐츠 유통 관련해서는 KTH에 관심을 갖자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오늘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